망명 생활, 궁전과의 전쟁, 즉위, 보안 및 돈에 대한 분개. 윈저와 서섹스 사이의 명백한 유사점. 분개한 왕실 망명 공작, 왕정의 심각한 위기, 돈, 즉위, 보안에 대한 당혹스러운 말다툼. 그러나 그것은 윈저 공작의 1936년 퇴위와 진행 중인 맥시트 여파 사이의 기이한 유사점 목록의 표면을 간신히 긁습니다. 12월 10일 저녁,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연설한 에드워드 8세는 자신이 왕위에서 물러났고 그가 사랑하는 미국인 이혼녀 월리스 심슨과 함께하기 위해 이제 공적 업무를 완전히 그만둘 것이라고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해리 왕자처럼 그는 잘생기고 인기 있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답답한 전통을 없애고 군주제를 현대화하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보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궁전은 윈저 공작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슨 부인의 보호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윈저스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의 보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해리와 메간과 달리 죽을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고 승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퇴위할 때 공작은 군주의 남동생을 위한 연간 연금인 25,000파운드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전 왕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가 주장한 것보다 훨씬 부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리는 TV에서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자신을 잘났다고 불평했습니다. 돈은 전 왕, 특히 그의 형제인 조지 6세에게 계속해서 분개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형제 관계였던 것은 새로운 엘리자베스 여왕, 나중에 여왕 어머니, 월리스 심슨이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붕괴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윈저 공작 부인을 그 여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워리스는 그녀의 시누이에게 쿠키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붙였습니다. 서섹스의 결혼식 전에 누가 누구를 외쳤는지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해리 형제와 윌리엄 형제 사이의 균열이 아내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가 그의 관계를 보았을 때 그것은 아내가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해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년에 걸쳐 조지 6세는 형이 자신을 업그레이시키려 한다고 느끼면서 끊임없는 긴장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섹시스와 케임브리지 위 소셜미디어 발표에서 유사한 경쟁력을 봅니다. (1937년) 윈저스는 조지 위 대관식 전날의 결혼식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2년 후, 영국이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공작은 형이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났을 때 유화를 위해 선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망명 중인 두 공작은 모두 아버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의 긴장도 생겼습니다. 해리가 찰스 왕세자가 나쁜 부모라고 불평하자 윈저 공작은 작가 제임스 포프 헤네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3년 3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공작은 월리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분에 대한 가시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듀크는 웨일즈 근위대 총사령관직이 물러났을 때 황폐해졌습니다. 군 복무가 변혁적이었던 해리도 명예 병역 칭호를 포기해야 했을 때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견 불일치가 월리스의 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작은 그녀가 HRH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왕실은 그녀가 해서는 안 된다고 똑같이 단호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별개로, 그들은 그것이 퇴위의 요점을 완전히 훼손했다고 느꼈습니다. 조지 6세는 1942년 12월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편지를 썼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섹시스에게도 논쟁의 뼈대였습니다. 그들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현재 HRH 상태를 유지하지만 자녀 아키와 릴리벳 이 칭호를 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메간은 오프라 인터뷰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혹스러운 공개 발표는 망명에 있는 두 왕실의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윈저 공작의 순진한 정치적 견해, 특히 친나치에 대한 동정은 정치 및 정보계에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심차고 영리한 월리스가 그녀의 약하고 속기 쉬운 남편을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해리의 새로운 각성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의 가족을 인종차별주의라고 비난하고 개인 제트기로 여행한 후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촉구했습니다. (1940년 7월) 영국 왕실 비서실 차관보인 앨런 레셀레스가 처칠의 주요 개인 비서인 에릭 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작은 아가씨 월리스가 반영국적 활동으로 의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그 에드워드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결코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윈저스 위 망명에서 계속되는 주제는 미디어를 사용하여 돈을 벌면서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욕망일 것입니다. 퇴위 일주일 후, 월리스의 두 번째 사촌인 뉴볼드 노예스가 쓴 미국 신문에 부부에 관한 일련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버킹엄 궁전의 사무실 사용과 완전한 협력을 받았지만 워리스가 그의 작업을 거부하고 그녀가 그를 영국에 초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관련이 없고 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리와 메간이 매우 지지적인 정기 작가 오미드 스코비와 협력했다는 부인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윈저스는 언론사를 상대로 일련의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결혼 전에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작가 제프리 데니스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듀크는 여전히 그의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해리의 열렬한 기대에 부응하는 회고록은 고위 왕실의 첫 번째 자서전이 아닙니다. 1950년에 듀크는 A 킹즈 스토리를 출판하여 30만 파운드, 현재 960파운드만을 벌어들였습니다. 6년 후 워리스는 더 하트 하스 이츠 리즌스를 출판했고 9파운드 밀리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두 측 모두 얼리스의 전 작가인 클리블랜드 아모리가 공작 부인의 위선을 이유로 사임한 후 저널리스트 찰스 머피가 대필로 쓴 것입니다. 더 더치스 오브 윈저 에티키트북에 대한 계획은 어떤 출판사도 36,000파운드, 현재는 100만 파운드 의 수수료를 내지 않을 때 무산되었습니다. 망명 기간 동안 윈저스는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는 왕실에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맥콜즈 매거진 위 워리스는 일련의 기사에서 내 남편은 어린 소년처럼 벌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이 번법으로 평생 매질을 당하는 자. 1960년 6월에 그들은 공작이 퇴위 연설을 다시 제정할 TV 시리즈에 대한 계약에 서명하지 말라는 고문의 설득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오래된 뉴스 영화와 인터뷰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자서전 구절을 낭독하는 장면을 삽입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2.5파운드 밀리언에 해당하는 순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해리와 메간은 수백만 파운드의 넷플릭스 거래의 일부로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윈저스의 인터뷰는 서섹스와 같은 윈저스가 미국 유명인과 자유롭게 섞인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반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뉴욕의 아파트를 잡고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지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행사에 참석하고 종종 비밀 요금이 부과됨 부유한 미국인과 외국 귀족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서섹시스와 마찬가지로 윈저스의 오랜 친구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거나 버려졌습니다. 공작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랜 친구인 프루니티 메칼프는 독일 침공 직전 어느 날 반 파리에 자초되어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부부를 따라 바하마로 갔던 로사와 조지 우드는 듀크가 섬의 총독으로 임명된 말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발표했을 때 연락이 끊겼습니다. 냉담한 해리의 오랜 친구를 모두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메간의 직원 대우에 대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윈저스는 직원들을 정당하고 용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유령 작가 머피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윈저스는 특별히 디자인된 복장을 한 여러 집과 광범위한 직원과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한 사치는 기본적인 필수품조차도 여전히 배급되었던 1950년대 영국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권의 지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도서 거래와 유료 인터뷰 듀크는 1953년 대관식을 지켜보는 것으로 기소됨 외에도 칼부치부터 드레스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광고했습니다. 그들이 서섹시스와 함께 발전하는 것을 위협하는 상황인 로얄 패밀리로 다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실 비트는 1950년대에 윈저스를 본 후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윈저스는 1972년 듀크와 12년 후 듀크가 사망할 때까지 목적 없이 공허한 삶을 계속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러브스토리라기보다는 강한 여자에게 납치된 나약한 남자의 슬픈 이야기였다. 그것은 고위험 삶의 선택이며 교훈은 여전히 명백합니다. 배신자 왕, 앤드류 로니의 윈저 공작과 공작 부인의 스캔들 추방, 블링크 25파운드은 목요일에 출판됩니다. 무료 우편 및 포장을 원하시면 익스프레스 서점 020-3176-3832로 전화주세요.